자,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적분, 우리 총 16번의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제 이름은 송티입니다. 송쌤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자, 총 16번을 통해서 우리 미적분을 배울 건데요.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마지막 과정이고요. 수투를 베이스로 해서 최종적으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까칠한 내용들도 있고 어려운 내용들도 있겠지만 제가 천천히 예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미적분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미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수열의 극한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미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분법이라고 있어요. 요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략하게 일단 조금 짚어드리자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즉 우리가 수원을 배웠던 수열에 대해서 n을 크게 만들면 어떻게 우리는 변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다시 두 번째, 시그마. 자, n 이꼴 1부터. 자, 마찬가지로 an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제 무한히 더하면 어떠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수열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커지는 거 아니야? 또는 당연히 계속 작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다른 특별한 변화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다음 좀 더 이제 넘어가서 우리 미분법에 대해서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수원에서 배웠던 치수함수와 삼각함수 이런 녀석들을 내가 미분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물론 그냥 바로 미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녀석에 대해서 미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걔들과 관련된 사항을 배운 다음에 어떻게 미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중요한 멘트, 아마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수능 끝날 때까지 쭉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합성함수도 미분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우리는 역함수조차도 미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뭐 나올까요? 당연히 이 녀석을 이용한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그러죠. 우리 수투 배울 때도 가장 우리는 마음에 안 들었던 내용, 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최대초소를 찾는다든지 또는 극값을 찾고 얘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수투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아마 여기가 정말 하이라이트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우리 적분법을 우린 얘기할 건데, 적분법에 대해서 그냥 일단 제가 이름만 얘기할게요. 치환적분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부분적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적분법들을 새로운 걸 배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미분 거꾸로 하는 적분이 아니라 조금 색다른 미분법을 이용한, 아니지, 좀 색다른 적분법을 우리는 좀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또 특별한 부분들의 뭐 넓이, 그리고 부피, 좀 더 나가서 이제 부피까지 우리는 조금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크게 이런 식으로 미적분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거 할 거야? 오늘은 여기 수열의 극한과 관련해서 리미트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봅시다. 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수열의 극한과 관련해서 자, 수열의 수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잘 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냥 쉽게 일단 제가 예시를 좀 들게요. 예시를 들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얼마예요? 생각해 봐. 분모가 계속 커져. 분모 커지면은 분자는 가만히 있잖아. 답은 얼마?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 좀 아는 이 등차수에 대해서 볼까요? 홀수인 수열. 오랜만에 보죠. 이 녀석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지잖아. 얘가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당연히 뭐도 이 수열도 계속 커지게 될 거예요. 양의 무한대로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자, 요런 거 한번 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등비 수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여기 내가 마이너스 한번 붙여볼게. 그럼 어떻게 될까? 일단 기본적으로 등비 수열은 계속 커집니다. 그런데 뭘 붙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얘는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예요. 자, 조금 더 진행하자면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배우게 될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은 경우에는 자 생각해보자. 얘가 어떻게 흘러가죠?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대한 수열을 내가 하나씩 적어보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절대로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커지는 것도 아니고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지? 그러면 그런 녀석을 내가 한글로 이렇게 적을 겁니다. 뭐라고? 진동이라고 적을 겁니다. 물론 이 녀석도 발산의 일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수렴,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가는 녀석을 수렴이라 얘기하고, 그리고 수렴하지 않는 모든 이야기들을 내가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렴과 발산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수렴, 발산 중에서도 이제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밑줄 좀 칩시다. 자, 우리는 첫 번째, n이 하나씩 커질 때 일반한 값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그 녀석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합니까? 수열이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기호로 이렇게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가자. 우리는 수열 n에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일반항이 상수일 때, 그지? 쉽게 말하면 상수함수 같은 경우죠. 이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차피 무한대로 보내든 말든 n을 크게 만들든 말든 어차피 값은 얼마로 나온다는 얘기야? C로 나올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넘어가서 자, 우리 수열의 발산 이야기합시다. 발산 종류는 뭐예요? 우리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그리고 진동 이렇게 총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양의 무한대 계속 커지는 겁니다. 음의 무한대 계속 작아지는 거겠죠? 그러면 진동은 뭐야? 그 둘 다 아닌 케이스야.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그런 나머지 케이스들을 싸그리 다 모아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게요. 리미트.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진동하는 케이스일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는 진동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 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얘는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라는 수열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2 나오고 그 다음 4 나오고 마이너스 8 나오고 그 다음 16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뭐요?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야. 계속 커져요? 아니요. 계속 작아져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뭐라고 한다고요?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정답은 진동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녀석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이야기들. 자, 조심. n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자,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녀석은 나는 이렇게 변할 거예요. 자, 다시 얘를 자세히 한번 보면 자, 미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수열을 나열해보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8분의 1, 그 다음 16분의 1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약간 이미지로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나는 x축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얘기 합시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내가 여기 한번 점으로 찍어볼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높이 값에 대한 절반 값을 우리는 올라가는 4분의 1의 이야기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점을 찍어 볼게요. 자, 그 다음 다시 요 녀석의 또 절반만큼을 우리는 8분의 1로서 다시 요 높이의 절반만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은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점점 그 폭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즉, 얘 또한 어디로 가요? 0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또한 정답은 얼마란 이야기야? 0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진동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녀석 또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나의 값에 가까이 가면 이 또한 우리는
수렴하는 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n의 숫자를 넣어가면서 얘들이 이동하는 이야기를 다시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열의 발산에 대해서 한번 케이스를 나눠봤습니다.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그리고 진동 특히나 조심하라고 제가 조금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자, 그 다음 조금 넘어서 이제 우리 문제 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확인하자. 자, 우리는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는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지?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얘들에다가 리미트를 씌워보라는 이야기예요. n이 어디로 보냈을 때? 무한대로 보냈을 때 값이 궁금하다는 이야기야. 0이죠? 얘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무한대로 가죠.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요. 자, 라스트 또 이제 깔치란 거 하나 나오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코사인에다가 n에다가 파이라는 녀석입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흐름을 보라고. 자, 이번 이렇게 한번 적어서 표현해 볼게. 코사인의 n에다가 파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확인해 봅시다. n에다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n에다가 2를 넣으면은 1이 나옵니다. 그죠? 코사인이 2파이는 1이란 이야기야. 3을 넣으면 얼마가 되지요? 3을 넣으면 내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4를 넣으면 다시 1로 바뀌게 되지요. 이런 식의 흐름을 이어갈 거란 이야기야. 그 말은 뭐한다?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은 뭐합니다? 진동합니다. 라고 또 다르게 말하면은 발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조금 이제 한번 기초적인 수열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이야기.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듯이 뭐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해요. 자, 근데 이런 이야기들 이미 수투에서 다 했어. 우리는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나는 어떤 이야기도 있었죠? 이렇게 어떤 상수를, 특정한 상수를 곱하면 그 상수를 밖으로 빼놓고 극한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상수를 곱해도 상관없다. 흔히 실수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실수배와 사칙연산에 대해서 뭐를요? 더하기라는 계산을 또는 빼기라는 계산을 곱하기라는 계산을 나누기라는 계산을 나는 따로 계산해서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는 어떤 계산을 이렇게 더하기가 되어 있는 계산을 역으로 합쳐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되려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거나 합치거나 내 마음대로 계산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들이 각각 해야 돼? 수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열 AN, BN이라는 녀석이 수렴해 줘야만이, 즉 극한값이 각각 존재할 때만 나는 이 다섯 가지 성질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렴하지 않으면요,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요 다섯 가지 성질을 이용하려면 뭐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수열은 뭐 해야 된다? 수렴할 때만 각각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좀 내려가서 이제,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아마 문제 보시면은 이미 예전에 수투에서 정리한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바로바로 지금 이 내용은 넘어가고 문제 바로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봅시다. 수렴하는 두 수열 A, N, B, N. 자, 문제에서 나와 있죠. 아예 대놓고 수렴하는 두 수열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라고 했을 때 수렴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더라? 이 더하기 계산에 대해서 내가 하나씩 따로 극한값을 계산해서요. 더해도 여전히 값은 똑같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리미트 곱하기도 마찬가지. 리미트 an과 리미트 우리는 bn에 대해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곱해도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존재하는 이야기야? 수렴한 이야기. 얘들 다 수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값에 대해서 내가 알파라고 잡고 이 값에 대해서 베타라고 한다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얼마로? 4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알파 베타를 내가 3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자, 하나 물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에다가 bn 제곱이라는 녀석을 따로따로, 즉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다가 제곱에다가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제곱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난 이 둘을 더해도 지금 이 왼쪽 부분과 같아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챙겨줘야 될 내용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이야? 라고 봤을 때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나는 뭐 해줘야만 더하기에 대해서 따로 계산을 하려면 요 각각이 내가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 말은 an 제곱이라는 것은 과연 수렴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정답은 yes라는 거지. 왜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의 제곱이라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an입니다. 근데 나는 뭐라고요? an이라는 녀석이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죄송합니다. 자, 이 녀석은 곱하기죠. 자, 그래서 따로따로 나는 n이 무한대로 가서 우린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얼마가 나와? 얘도 알파, 얘도 알파가 나오니까 정답은 알파 제곱으로서 수렴한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는 요 녀석에 대해서 an 제곱과 bn 제곱에 대해서 나는 각각이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녀석은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으로서 나는 곱셈 공식의 변형의 이야기로서 요 녀석들 값들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요 녀석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을 거야. 어떤 거요? an이 수렴하면요. 사칙연산에 대해 수렴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아까 했었고요. 그거 말고 어떤 거요? an의 제곱 또한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하는 내용. 이런 내용은 조금 여러분들 챙겨주시면 좋겠지요. 그치? 자, 그래서 정답 낼 수 있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우리 한번 연습해보자. 연습부터 먼저 리미트. 자, n 말고 우리 수트집의 어떤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2x제곱 플러스 1에다가 x 나오면, 아니 x의 제곱이 나오면 이 녀석의 정답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뭘 체크하죠? 첫 번째 얘들의 차수부터 먼저 체크하죠. 차수가 같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는 얘들의 뭘 읽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를 읽어서 2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왜 그랬죠? 자, 이건 이제 빨리 푸는 방법이고요. 원래 정확한 정석적인 방법은 어떻게 했었죠? 서술형 풀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적어줬을 거야. 2x제곱 플러스 1의 x제곱을 각각 얼마로 나눴었지? 최고차항의 개수로, 최고차항으로 우리는 나눠줬었어. 최고차항으로 나눠줌으로써 우리는 이런 식으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는 2 플러스 x제곱분의 1, 여기는 1이 나오면서 나는 정답이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최고차항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개수 확인으로써 바로 정답을 내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바라보면은 둘 다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살짝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둘 다 세제곱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여기도 세제곱, 여기도 세제곱. 그지? 자, 둘 다 세제곱이기 때문에 난 뭐 할 수 있더라? 요 앞에 있는 개수들을 보면서 내가 2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런 녀석 또한 바로 정답을 낼 수 있습니다. 왜? 딱 봐도 위에는 세제곱, 여기는 1차, 그지? 위에는 3차, 밑에는 1차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계속 커집니다. 조심해야 될 건 요 마이너스에 의해서 음의 무한대로 커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지? 왜? 계속 커져요. 근데 분자는 그냥 계속 커지는데 분모는 마이너스로 커진다는 이야기죠. 나누면 당연히 마이너스 이야기가 튀어나와 있다는 거야. 조심.
여기는요. 자, 다시 차수 확인합니다. 차수를 보면은 분모는 2차예요. 분자는 1차고요. 그럼 여기는 0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잘 봐야 될 이야기, 조심해야 될 이야기 등장합니다. 자, 루트 보여. 우린 뭐 할까? 유리화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여기에 제곱이라는 수가 붙어 있었으면 맞습니다. 요거는 유리화해야 되는 문제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거? 여기에 차수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나는 이 녀석에 대해서 유리화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잘 보면 루트의 n제곱과 루트의 n을 비교하면 차수로 치면은 어느 부분이요? 이 부분이 훨씬 더 우리는 큰 부분이란 얘기야. 커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감히 얘가 넘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이 녀석의 최고차는 루트의 n제곱. 쉽게 말하면 내가 몇 차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1차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분자도 몇 차이기 때문에 1차이기 때문에 얘들의 개수를 비교합니다. 자, 얘들의 개수를 비교하면 나는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루트의 1분의 1이라고 해서 정답은 얼마요? 1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야? 루트 보인다고 무턱대고 우리는 절대로 유리화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루트도 마찬가지. 곧 유리화할 문제 나오는데 그때의 두 개의 차수는 같습니다. 같을 때 쓰는 이야기예요. 다르면 우린 굳이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트에서 배웠던 비슷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n이 나왔을 뿐이지 사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페이지를 조금 넘겨봅시다. 넘겨서 우리 9페이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또 우리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오랜만에 나왔네요. 또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서 얼마까지 간 이야기? n까지 간 이야기. 시그마 k는 1부터 우리는 n까지 k 공식 기억나십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로 정리했었죠. 그 다음 정리하는 김에 싸그리다 우리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n제곱까지 더하는 각각의 제곱을 더하는 이야기 어떻게 정리했었지? 6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그리고 2n 플러스 1이라고 정리했을 거예요. 다시 우리는 n세제곱, 그 다음 2의 세제곱,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하면서 n세제곱 더하는 이야기도 k가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의 이야기로서 나는 어떻게 정리했었지요? 2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 이 전체의 제곱이라고 우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기억하시죠? 우리는 수원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들 또 정리 조금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조금 이거 이용하면 이제 어느 부분이요? 분자에 있는 요 포인트가 조금 쉽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보자.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는 n제곱으로 그대로 멈춰 있어요. 다만 분자가 2분의 n에 n 플러스 1로 정리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조금 더 가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n제곱에 2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n이요. 마찬가지죠. 또 나는 차수를 비교하면 둘 다 2차로 같은 이야기니까 뭐 비교합니다. 2차 앞에 있는 개수를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진행할게요. 진행해서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2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라고 보면은, 자, 요런 문제들은 일단 곱하기는 거의 대부분 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약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계산해 볼게. 2분의 1, 그 다음 3분의 2. 하나씩 계산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나올까요? 4분의 3이 나오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올 거야? n분의 n-1까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에다가 곱하기,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라고 우리는 고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잘 보면 어떤 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야? 약분되는 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야. 약분되면서 약분되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우리는 n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다행히 여기가 제곱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녀석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1인데 여기에 대해서 2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곱하기 n제곱에 플러스 n에다가 1이라고 일단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요? 정답은 얼마? 2분의 1이요. 최고차항에 나는 개수를 읽어준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지? 우리가 딱 이런 것들, 잊어버린 것들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 보도록 합시다. 자, 조금만 확대를 할게요. 자, 얘 값이 얼마라고요?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의 비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자, 요 정도는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미 수투에서 했던 이야기들. 자, 여기가 몇 차야? 1차고, 자, 위쪽에는 2차예요. 그럼 원래 무한대로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값이 얼마가 나왔기 때문에, 2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자, a는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줘야 돼. 그지? 즉, 2차 따위는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자, 그렇게 해서 0이 되고 나면은, 즉, 우리는 an이 없어지고 나면은, 나는 3n분의 bn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뭘 읽어주는 거야? 또다시 최고차항의 개수들을 읽어서 3분의 b라는 게 정답인데, 그게 2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b는 얼마? 우리는 6으로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넘어갔어.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보입니다. 어떤 이야기? 두 개의 차수가 같은 이야기예요. 뭐야? 유리화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유리화해서 우리는 문제를 조금 정리할 거고요. 그러면은, 좋아. 우리는 여기에 분자 분모에 똑같이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에 루트에다가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과 그 녀석에 대해서 우리 똑같이 분자 분모의 숫자를 곱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을요. 뭐가 되게? 합차가 돼서 정리가 되게. 자, 수투에서 이런 거 왜 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였을 거예요. 첫 번째, 나는 합차를 이용해서 루트를 벗겨서 분자를 간단하게 만듭니다. 차수가 같기 때문에 없어진 이야기가 있고 3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두 번째, 플러스로 고칩니다. 무슨 말? 루트가 빼기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루트가 빼기가 되어 있으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로서 난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가는지, 그지? 큰 걸 빼는데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 수 없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 녀석이 더하기로 고쳐지니까 그냥 단순하게 분모가 커집니다. 라는 이야기로 굉장히 의미가 단순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분모만 커지니까 정답은 얼마다?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죠? 자, 그 다음 좀 더 넘어가서 이제 요 녀석 한번 봅시다. 2번 봅시다. 2번 이야기는 좀 복잡하지요. 하지만 제가 이제 조금 빨리 정리할게요. 자, 정리하면은 첫 번째 분모부터 처리합시다. 분모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n 플러스 1에다가 빼기에다가 n이요. 뭐 해줬단 이야기야?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에다가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을 곱해줬다는 이야기죠. 다시, 자, 분자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나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n 플러스 2 빼기 n 플러스 1이요. 각각의 제곱. 합차 있었다는 이야기죠. 뭐 때문에요? 나는 분자 분모에 똑같이 이 녀석을 더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곱해 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정리해보면 어차피 이 녀석 1이고요. 이 녀석도 1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정리하면 나는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는 루트에다가 n 플러스 2의 플러스 루트에다가 n 플러스 1. 여기는 루트에다가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에다가 n. 얘들의 차수는 모두 루트 n으로서 동일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앞에 있는 최고차항들을 읽어서 정답을 내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뭡니까? 함수랑 굉장히 비슷해요. 어차피 커지는 건 똑같을 테니까. 그지? n이 됐든 x가 됐든 커지는 이야기는 똑같을 테니까. 마찬가지. 어디도요? 이런 계산도 그냥 딱 봐도 느낌 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3차이기 때문에 나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질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 좀 더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녀석. 자, 딱 봐도 지금 보입니다. 어떤 이야기? 루트. 그리고 2차 차수가 같기 때문에 나는 이 녀석의 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줘야 돼? 유리화를 하셔야 돼요.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은 유리화하면 합차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분모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보자. 여기서 조금 더 보면은 여기 없어질 녀석들 없어지고 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n제곱이 없어지고 여기에 an-1이 남고요. 그 다음 루트에다가 n제곱 플러스 an, 루트에다가 n제곱 플러스 1. 근데 차수를 비교합시다. 1차이고요. n제곱인데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1차입니다. n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1차입니다. 그럼 이 녀석 앞에 있는 뭐예요? 최고차항인 1, 여기 1, 여기 a를 읽어서 1, 정확히 말하면 루트 1, 그리고 a를 읽어서 2분의 a.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3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와요? 6이다라고 정답을 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었습니다. 우리 수투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들인데 n으로 바뀌어 있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 약간 이제 까칠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수열 A에 대해서 이 녀석이 3일 이 녀석이 3일 때 나는 뭐 구하라?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야기 나는 뭐 할 거다? 자, 조금 중요한 포인트 먼저 집어드릴게요. 이 녀석을 내가 뭐로? bn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식을 두 개를 쓸게요. 첫 번째 식 bn으로 바꿨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얼마로 가요? 3으로 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좀만 더 거기에 대해서 뭐를 bn으로 치환했어요? 이 자식을 bn으로 치환을 했어요.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내가 궁금한 an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할 거다? 나는 이 녀석을 살짝 조정할 거다. 두 배가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an이야.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해서 나는 an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an 있는 녀석은 다 왼쪽으로 빼고요. an이 없는 녀석은 오른쪽으로 뺄게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an은 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씌울 거야, 이제? 리미트를 씌울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녀석 대신 나는 뭘로 고쳐서요? bn과 관련된 표현으로 고쳐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왜 고쳐요? 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극한값을 알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는 극한값을 알기에 나는 쉽게 말하면 수렴하기에 이 녀석에 대해서 그냥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하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2니까 5분의 2다 라고 해서 정답이 나올 거예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정석적인 서술형까지 고려한 풀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서술형을 그럼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바로 좀 나쁘게 말하면 야매고요. 좀 쉽게 말하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문제, 학교 시험 문제를 보면은 우리는 1번부터 한 10번 사이에 나오는 시험 문제들인데요. 보면 이런 녀석에 대해서 꼭 치환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왜? 생각해보자. 자,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 값을 구하라라는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면 이 녀석은 뭐 한다? 수렴이 거의 가정되어 있어요. 물론 99%입니다. 100%는 아니에요. 자, 우리는 수렴값을 구하라라고 하면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보기, 5번 보기에 다 뭐가 있을 거야? 숫자가 주어져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수렴 자체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얘는 값으로 가까이 갑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렇게 바꿔서 문제 풀어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an을, 그 수렴값을 알파라고 하자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2의 an에 더하기 1에다가 an 더하기 5 이꼴 3이란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an이 수렴하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리미트가 없어야겠죠. 그지? 리미트를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는 요 녀석 넘겨서 6알파 플러스 3 넘기고 넘겨서 5알파는 2가 나오고 알파는 5분의 2다로서 조금 더 쉬운 풀이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 녀석의 풀이는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수렴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일단은 수렴한다라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면 가정을 하면은 물론 보기를 보면 확신은 옵니다. 왜? 값이 나오니까. 근데 정말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조금 까다로우신 분들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을 거야.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그럼 뭐야? 이 풀이 쓸 수 있다 없다? 없을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써도 답은 나올 거야. 왜냐? 거의 5번 답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99%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줘야 될 풀이까지. 근데 너무 쉽죠? 이렇게 푸는 게. 그래서 두 가지 풀이다. 여러분들은 챙겨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풀이는 서술형까지 고려하는 정확한 풀이고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보면 야매이지만은 굉장히 쉽고 단순한 풀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좀 더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극한의 대소관계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쉽게 조금 제가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n분의 1,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an, 그럼 다시 1 플러스 n분의 1. 이 사이에 있는 뭐요? an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각각의 뭘 붙이면요? 리미트를 붙이면 n을 무한대로 보내겠습니다. 리미트를 붙이면 내가 궁금한 건 대소관계, 즉 부등호가 바뀌냐 안 바뀌냐 하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부등호 바뀌어요? 첫 번째,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에 뭐가 붙냐면 등호가 붙습니다. 생각해봐. 이 값 얼마가 나올까요? 자, n분의 1이 어디로 가니까요? 0으로 가니까 이 값은 1이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 얘도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1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마찬가지 나는 이 녀석의 극한값에 대해서도 얘도 어디로 간다고요? 1로 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리미트를 붙이면은 아마 함수에서 한번 정리했을 거예요. 리미트를 붙인 상황이면 크기 관계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큰 놈이 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거, 뭐가 붙는다라고 하는 사실, 등호가 붙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죠? 요거 조심해 주시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 자, 이렇게 이 앞에 네모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조금 너무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전 이 녀석을 조금만 더 단순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AN, BN, CN에 대해서 얘들의 각각에 대해서 내가 뭘 붙이면요.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그 크기 관계, 등호 관계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가 됩니까? 등호가 붙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하게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cn이라는 녀석이 알파로 만약에 수렴하면 둘 다 같은 값에 수렴을 하면 모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얼마로요? 알파로 수렴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흔히 샌드위치 정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 샌드위치야? 나는 요 AN이라는 녀석과
AN이라는 녀석과 CN이라는 녀석이 같은 값으로 가버리니까 그 녀석에 대해서 우리는 딱 짜부가 되면서 BN도 마찬가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알파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 보면서 봅시다. 자,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나는 양변을 n제곱 플러스 1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9n제곱 그 다음 다시 an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자, 분자를 조금 풀어 적을게요. 9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4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n제곱 플러스 1로 나눠줬죠. 거기에 대해서 뭐 씌운다고요? 리미트를 바로 씌워버리겠습니다. 리미트 바로 씌워버리면 뭐가 추가가 된다고요? 등호가 추가가 된다는 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어디로 가요? 9로 갑니다. 얘도 어디로 가요? 9로 갑니다. 그래서 그 정답도 얼마로 갈 거예요? 9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얘 값을 구하시오. 이제 조금 이제 특별한 이야기, 숙제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 뭐 수원과 혼합된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녀석을 자세히 보면 사인의 n 세타, 세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n이 커졌을 때 얘가 얼마인지도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럼 이 녀석은 계산이 안 되는 녀석인가? 네, 계산은 안 되지만 리미트는 계산할 수 있어요. 왜? 사인은 아무리 발악해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해준다? n제곱 플러스 1을 요 부등식의 양편에 똑같이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할까요? 당연히 리미트를 붙이겠죠. 리미트를 붙이겠죠. 리미트를 붙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각각이 분자만 커져, 아니지 분모만 커져, 얘도 분모만 커져. 그래서 요 값도 얼마로 0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정확하게 값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얘들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용해서 조금 이 값을 찾아가는 이야기.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 보시면은 똑같은 풀이로 나와 있을 것이고요. 조금 요 풀이는 아니 요 녀석은 학교 시험 문제도 상당히 잘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딱 여러분 딱 스탑하시고 한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잠깐만 쉴게요.